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와우넷을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와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면 같이 풀어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큰 주제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미 증시를 봐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특징은요. 첫 번째, 동시효과가 없습니다. 동시효과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관, 외인, 개인에 대한 수급 데이터가 없습니다. 누가 뭘 사는지 알 수 없고요. 더불어서 증권사의 매매 동향 역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상한가 제도 없이 그냥 만약에 좋은 종목이면 100%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안 좋은 종목이면 100% 하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한가 제도가 없다는 건 너무나 불편한 게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상한가 제도가 존재한 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중국, 베트남 외에는 없다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스스로 자존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한가 제도는 불편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5호가 10호가 없이 단지 1호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만 제공한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10호가 없이 5호가 없이 거래한다는 걸 상당히 불편해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식을 팔고 싶다 그러면 굳이 5호가나 10호가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역시 이런 것들은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교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호가만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HTS를 키게 되면 차트, 뉴스, 주문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이 세 가지 외에는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플러스의 실적 외에는 볼 게 없다는 거죠. 이 외에 추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불필요한 정보를 본다는 거고요. 실적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게 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징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4.5 경원의 시장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이 약 30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큰 시장이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뭘 볼까요? 어떤 세력을 볼까요? 차트를 볼까요? 어떤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워런 버핏, 골드만삭스가 같이 겨루고 있습니다. 겨루다 보면 당연히 실적 외에는 볼 게 없고요. 그것만 따라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거래세가 없이 양도소득세 22%를 1년 동안 합산해서 다음 이듬해 5월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돈 벌면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거래세는요. 역시 현재 대한민국, 멕시코, 그리스 외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처럼 돈을 벌면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한국에서는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도 매도하게 되면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저는 부당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잠시 후면 한국도 양도소득세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은 역시 양도소득세 22% 적용하고 있고요. 내가 번 거에서 이 정도 세금을 자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50만 원까지만 1년 동안 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기본 공제가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우지수가 12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120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지수가 빠지는 데에서 거래를 하시느냐, 지수가 올라오시는 데 거래하시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이왕이면 지수가 올라오는 데서 거래하시는 게 훨씬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좀 미국 시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내용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골드만삭스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적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실적만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눈치 보지 않는 투자 의견도 상당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여준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목표 주가는 176달러 80센트인데요. 지금 거의 현재가 수준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보시면 가장 낮게 보는 사람은요.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 140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내가 애플 혹은 뭐 더 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가 낮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45달러, 176달러 혹은 140달러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걸 보고 믿고 따라가시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뜻하지 않게 이 기업에 대한 의견을 마음대로 제시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미국 주식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 코스피 환율 추이를 같이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코스피의 종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역방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한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외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외화 자산하면 당연히 달러겠죠. 그래서 달러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약간 해지 기능이 있다는 것도 미국 주식에 대한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달러가 좀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그러면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지금 구간이 그런 구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그 글로벌 시장을 따라가는 한국 증시라고 말씀드릴 때 이제는 정말 얼마나 한국 시장의 크기가 작은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거의 55%의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영국, 홍콩, 프랑스, 캐나다, 독일, 스위스, 호주에 이어서 한국은 1.67%로 굉장히 작은 시장이죠. 제가 이거를 좀 더 이해 쉽게 좀 도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어떤 그 시골 시장에 가면 제가 사는 과일은 거의 다 썩은 과일이 대다수입니다. 저한테 상인이 속이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어디 가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마트에 가야 됩니다. 마트에 가면 기존에 룰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처럼 거대한 시장에서는 속임수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저는 수급을 얘기하지 않고요. 테마주를 얘기하지 않고 차트 분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올리 실적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어느 시장에 투자할지.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굳이 어려운 점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2012년부터 16년까지 미국이 많이 장이 올라갈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8%가 올라가면서 연평균 15.5%의 상승을 보일 때 한국은 박스피라는 오명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96%, 0.8%죠 연평균. 거의 뭐 올라갔다고 보기도 어려운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 없는 기술적 분석으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왕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는 시장, 올라가는 시장에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에 상당히 일조한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시장이 대부분 글로벌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실적대로 움직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S&P 500 지수, 흔히 얘기하기를 미국 증시 이야기하면 나스닥이나 다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S&P 500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코스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가하고 EPS가의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게 뭐냐면 이 파란색이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이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이죠. 미국은 간단합니다. 매출과 EPS 두 가지만 발표해서 실적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가하고 이 파란색 EPS가 파란색 주가하고 검은색 EPS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요 끝에 보시면 작년 4분기에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가가 빠졌죠.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EPS보다 주가가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흔히 얘기하기를 이걸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서 모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적을 기반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자세히 보시면 EPS를 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기업이 다 그렇고요. 이 지수 자체가 그렇고 일반적인 기업 똑같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림을 보시면 실적을 체크할 수 있도록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보여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 건데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입니다. 지금 보유 순매수 1등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존의 주가하고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존 주식을 얘기할 때 항상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적이 괜찮으니까 주가가 빠지더라도 보유해라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답답해합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게 매출인데요.
지금 이 주황색이 매출입니다. 이 파란색이 주가고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두 가지의 큰 2000년과 요때 이 회색 부분이죠. 닷컴 버블과 그다음에 금융위기를 겪게 됩니다. 두 번째 겪는 동안에 이 보시는 이 주황색 매출이 줄었습니까? 예,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매출이 준 적이 없어요. 아마존은 지금까지 상장한 이후에 매년 매출을 증가시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익이 증가한 건 아니고 매출이 증가했고 외형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씩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외형 성장을 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추렁추렁 거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주식을 판단하냐면 이런 그림을 같이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마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이 선을 갖다 놓고 보면서 지금 실적이 그대로네. 그럼 내가 어려운 구간이지만 버텨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홀딩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실적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수도 없는 잦은 매매를 하거나 혹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거 정말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겁을 먹거나 주식을 빨리 매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 주식을 섣불리 매도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왜 보유해야 되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이 정말 주식이 계속 올라왔냐? 그건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8년, 2009년에 $100짜리가요. $30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도 제가 이때도 근무했었으니까 매수하라, 아니 매수하면 보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유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100를 $90에 팔고 다시 $30 사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2014년, 15년에 $400에서 $292로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2010년 연초에 $680에서 $500로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2018년 9월 작년이었죠. 바로 $2,000에서 $1,370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하락폭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실적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증가했고요. 매출과 EPS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독려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제가 흔히 한국 분들이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증권사 직원분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아마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이 21선, 51선, 200일선입니다. 미국은 20일, 50일, 200일 이동평을 씁니다. 어떤 분이 왜 쓰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왜 제가 이름이 장우석이냐 물어보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주가가 쭉 빠져갔고요.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딱 뭐라고 그러냐면요. 일단 주식을 파십시오. 더 떨어지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없습니다. 미국에. 그런 전략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시장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티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주가가 올라오는데 지금은 구간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역시 실적은 이번에 좋았고요. 앞으로 좋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버텨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순간 무조건 올라간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확률은 반반이죠.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근데 운이 없으면 여기서 매수해서 이런 구간을 맛볼 수 있죠. 이분이 실패한 투자한 겁니까? 이분이 투자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때 상황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잘못된 투자했다고 해서 선을 X를 쳐버리면 앞으로 계속 반복적인 잘못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실적을 보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 구간을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긴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실적 전망치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모든 IB들이 현재 아마존 주가를 분석을 해서 아마존 주가가 향후에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4년까지의 목표치를 그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그런 IB들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하시면 안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IB들이
내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히 믿으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S가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꾸준히 올라오다가 이제 이 녹색이요. 여기 보시는 하늘색이 향후 실적 전망치입니다. 보시는 건 주당 수익이 18달러 35센트, 2020년에는 26달러, 21년에 38달러, 2022년에는 55달러, 2024년에 72달러, 2024년 되면 87달러를 벌게 됩니다. 주당 수익이죠. 실적 계속 좋아지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최근에 아마존이 약간의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까요? 물론 걱정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걸 믿고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뿐이죠. 이런 부분들 기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섣불리 잦은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대표적으로 아마존 갖고 온 거예요. 이런 모든 미국의 기업들은 이런 걸로 다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어디에 차트 분석도 없고요.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MACD라든지 스톡캐스틱 그런 분석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주요 기술주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그다음에 뭐 원유 기업들 다 이 부분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잉의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보잉은 제가 정말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잉이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최고의 피해주다. 왜냐하면 비행기 4대 중에 한 대는 중국이 수입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비행기 안 살래. 나는 에어버스 살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의 지금 현재 저가 항공사를 기사를 뒤져보시면 최근에 보잉에 대한 보잉 비행기를 많이 수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입했다고. 왜냐하면 보잉 아니면 에어버스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객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보잉이 아니면 에어버스입니다. 근데 보잉이 좀 더 낫죠. 왜냐하면 연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적은 기름으로 멀리 간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잉에 대한 뭐 제주항공이 됐든 모든 항공사가 여객수가 늘어나니까 보잉에 주문을 냅니다. 이미 7년 내지 10년까지 비행기가 다 수주가 완전 꽉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단지 문제라 그러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최고 피해주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보잉을 통해서 사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사야 될까요? 에어버스밖에 없죠. 그럼 에어버스는 가만히 있을까요? 에어버스는 가격을 올리겠죠. 어쨌거나 비행기를 구입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보잉을 사실 버릴 수가 없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를 갔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흔히 얘기하기 이렇게 하죠. 실적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몸도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장우석은 게으른 사람이구나. 맨날 보유만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가격은요. 지금 보시는 이 가격은요. 410달러라는 이 가격은 보잉이 상장한 이후에 사상 최고치 주가입니다. 그냥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사상 최고치. 100년 가까이 된 회사인데 사상 최고치의 가격을 현재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잉 실적 정말 좋은 회사고요. 흔히 얘기를 좀 합니다만 보잉이 최고 상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항공사, 그다음 여행사, 뭐가 됐든 간에 비행기로 여행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항공사가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 예약 사이트가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맨 9위에는 보잉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실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 빠질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사 최고의 피해주긴 하지만 실적을 감소시킬 만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보유하는 앞뒤가 맞는 얘기죠. 누구나 들으면 다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거고 참고 버틸 수가 있는 거. 결국에는 여기까지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보잉이 소액 주주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보고 있는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향후에도 7년, 10년 정도는 더 보잉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실적을 미래치를 좀 갖고 와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요. 이게 어떤 돈을 내고 정말 어렵게 보는 사이트가 아니고 대부분의 미국 현지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보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국내에 있는 HTS를 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HTS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문 내는 도구지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중에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전략대 말씀을 드리면 전략대 상당한 유용한 사이트를 말씀드릴 거고요.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 보시는 것처럼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EPS, 이게 EPS거든요. 그다음에 레버뉴, 매출. 딱 두 가지만 실적을 얘기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영어가 안 나오죠? 여러분들 실적을 제가 얘기할 때 대차 대조표 열어놓고 손익계산서 열어놓고 할 수가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열어놓은 순간 여러분들은 머리에서 딱 벌써 지가 납니다. 볼 필요가 없겠죠?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나빠지는을 보는 거지 이 기업을 여러분들 전문가도 아닌데 자료를 만든 것도 아닌데 더 이상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9년, 20년 지금 2년치에 대한 실적을 이렇게 높게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 월가의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EPS 역시 계속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많이 안다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인데 설사 주식이 빠집니다. 빠질 때 이걸 매도할 수 있을까요? 매도할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은 실적을 보지 않고 매매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적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실적 보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사이트를 심볼을 넣고 그다음에 엔터만 치시면 딱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 향후에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보잉도 아마 딱 보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보잉 주다 그러면 현재 사상 최고치의 가격에 갔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은 보유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런 사이트 같은 것도 유행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잉을 제가 또 한 가지 매수하라는 이유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19년간 연 배당률을 상향시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많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배당을 늘린다든지 대표적으로 보잉도 돈을 번 족족 배당을 증가시키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 차트에는 배당 수익률이 빠져 있는 거고요. 배당은 따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배당은 보통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16년에 1.09달러에서 배당을 지급하다가 17년 3월, 그러니까 그 이듬해 1.42달러로 배당을 또 증가시켰죠. 그 다음에 18년 작년이죠. 1.71달러로 또 증가시켰고요. 올해는 무려 2.05달러로 또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커지면 계속 배당을 늘리고 있는 거죠. S&P 500개 기업 중에서 대략적으로 430개 정도 기업이 배당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이 배당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요. 흔히 얘기해서 미국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은 실적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배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고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배당도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도 역시 간단한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은 분기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당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의 특징은 미국은 배당락이 들어오면 보통 한 달 만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빨리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점도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 상당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 투자의 본질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저의 핵심이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기대를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